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한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좀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는 소식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근데 그 가격 상승에 좀 제동이 걸렸고요. 일반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택 거래도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미미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9.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후속 대책이 잘 마련되지 않으면 이 가격 상승에 완전히 제동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윤환 대표와 잠시 함께 할 거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여기로 전화 주셔서 저희와 함께 1대1 상담 좀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도 있어요. 02-797-0300번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만나러 갈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월요일이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저희 부동산 가이드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세 가지 뉴스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키워드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동산 주간 핫 키워드 베스트 3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지난 7일에 전국 성인 2,04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61.5%가 불만족한다는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2번 열어볼까요? 부동산 대책, 9.1 부동산 대책 이후에 활기를 이었던 주택 매매 시장이 최근 다시 소강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급등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일반 아파트도 거래 공백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번에 올려놨었던 핫 키워드 먼저 볼게요. 일단 뭐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불만족한다. 뭐 이런 응답이 60%를 넘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 왜 사람들은 불만족할까? 효과가 좀 안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워낙 그 침체 기간이 그 지속된 탓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5월, 6월, 7월, 8월 해서 9월 1일 대책까지 해서 또 금리까지 인하하는 단계에서 놓고 봤을 때 왜 조금 그 전세 금액은 오히려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거래가 잘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 것은 경제적인 여건 상황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 그걸 놓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 사실 좀 꼬여 있거나 안 풀린 숙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풀어야 될 것들은 또 과감히 또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키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꾸준히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좀 계속해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 결론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부분 우선은 첫 번째는 전국 성인 그 2,0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에 추진해야 할 역점 정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중에서 지금 이제 20, 30대 또 이제 전월세 거주자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전월세 안정이 가장 우선해야 될 그런 역점 정책이고요. 그 정책이 이제 39%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50대에서 60대 자가 거주자 같은 부분은 거래가 활성화가 우선이 되지 않겠느냐. 즉 내가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는 그런 상태들을 이제 집어서 그런 쪽에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공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좀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38.3%나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시장 분위기를 이제 대변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항상 통계라든지 국민이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오늘 핫 키워드에서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장을 그리고 앞으로 그럼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가 이거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번이 그거였잖아요. 9.1 대책 이후 뭐 한동안 좀
주택 가격이 좀 오르고 지금 사야 되나 봐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상승이 제동에 걸렸고 거래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을 이제 키워드 2번으로 저희가 좀 올려놨었는데 9일 대책 이전 수준으로 이러다가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주택 거래라는 게 거래량이 늘어나야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매매 시장 또 재건축 시장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다시 거래가 없는 상태로 뒤돌아섰고요. 단지 분양 시장만 뜨겁게 지금 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근원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의사가 얼만큼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통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주택에 대한 구입 의사가 있느냐, 향후 이제 1년 안에 주택 구입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32.6%가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그럼 바로 물어봤어요. 구입할 여력은 되느냐라고 하는데 수치가 또 여력이 떨어지네요. 된다라고 하는 분이 8.5%예요. 이 중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는요. 의사는 있으되 네네.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금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유 자금도 없고 구입 의향도 없다라는 분이 제일 네. 많이 차지했습니다. 42.4%의 주택 구입 의향까지도 없다. 또 여유 자금은 있는데 주택을 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분도 18.7%를 차지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국민적인 정서상 계속해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로서 거주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청약통장 가입자가 몇 명이냐면 1,700만입니다. 1,700만. 네, 굉장히 네. 많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몰려있는 시장이 분양시장이라는 특화된 시장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분양시장도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그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식어갈 수 있는 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상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했다는 것을 지금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시장의 어떤 회복의 불씨는 아예 좀 거의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경제를 어떤 식으로 조금 끌어올리느냐. 그래서 금리까지 인하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사항을 조금 더 소비 촉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네. 사항을 내야지만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변화가 줄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도 꾸준히 내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후속 대책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제 이 부분이 완화 또는 폐지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국회에 결의돼 있는 상태에서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이 좀 미지수로 돼 있는데 일단은 야당의 반발이 좀 너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야당 측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전세 금액은 꾸준히 올라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전세 금액에 대한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곧 지금 전세 금액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웃돈을 더 받아다가 보유를 하면 은행에 놔둬도 별반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나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그거를 반전세식으로 월세를 돌리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전세 공급량은 적고 전세만을 찾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 금액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전세 수요자가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매매로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1,700만의 움직임도 지금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면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을 유도하는 정책을 또 내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장기 저리로 인해서 금융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주택을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장기로 저리로 이렇게 하는 부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정책으로 내놓고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걸 굉장히 크게 확대해야지만 전세에서 매매로 수요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 활용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런 상태에서 일단 정부에서는 9월 1일 대책에 의해서 공급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다, 늘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미분양에 대해서 분양이 다 되고 있지 않은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으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현재 모습에서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한다면 우선 재건축 시장부터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불과 네. 이제 한 달 사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단지에 대한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 9월 달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 이렇게 11억 6천만 원 가던 게 3천만 원 뚝 떨어져서 11억 3천만 원까지 지금 시세로 돼 있고요. 거래량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한산한 그런 모습으로 돼 있고요. 그럼 10월 가격이요. 그 네. 9일 부동산 대책 나오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건가요, 이게? 수치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올해 내 부동산 거래량이 가장 저조하고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기간이 지난 3월, 4월, 5월 네네. 동안이었었잖아요. 그 안에 또 세월호 참사라는 그죠. 부분도 생겨났고요. 네네. 지금도 정체적인 경제 여건으로 따진다면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으로 지금 안 좋고 안 좋아진 상태에서 또 금리 인하까지 한 거는 부양책을 쓴 거기 때문에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에서 또 판교에서 최근 사고도 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불안 요소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부분 중에 요소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시장에서 말해주는 시세를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거고요. 개포주공 1단지도 마찬가지 8억 5,500에서 8억 2,500으로 주 3천만 원이 떨어졌고 도남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도 2억 4천 가다가요. 2억 2천으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인기가 없이 떨어졌고요. 또 상계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 2억 천에서 1억 9천으로 이런 식으로 2천만 원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거래량이 늘어나려면요. 일단 그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어떤 정책들을 대거 이렇게 내놔야 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추가적으로 우리 정책적으로 내야 될 부분들이 빨리 조금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이미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후속 대책도 더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키워드 1번으로 넣어봤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후속 대책 마련이나 9.1 대책 관련 법안을 빨리 입법화하자 이런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이윤환 대표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이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윤환 대표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움직일 생각은 안 한다는 거를 앞에서 설문조사에서 토대로 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는 집을 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답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지금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꾸준히 인기 있는 그 부동산에 정말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이제 청약을 하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양 시장 또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이어갈 겁니다. 내년, 내후년 돼도요. 그래서 그런 게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죠.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사는 게 좋냐라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프리미엄 금액이 굉장히 이제 적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20평대나 30평대 부분 중에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적게 나타났다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마저도 사실은 조금 들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네, 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자분들의 움직임 이걸 잘 살펴야 되는데 소위 추격 매수라고 하죠. 분양 시장도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를 타다가도요. 시세 꺼지는 부분이 추격 매수가 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입주때 되면은 대거 물량들이 많이 입주 물량들이 나타나면서요. 전세 금액도 낮은 상태에서 매매 금액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 역전 현상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시간을 잘 맞춰서 제 전매, 좀 매도를 하는 부분도 전략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부동산 시장은 움직임 있는 곳과 움직임이 있지 않은 곳에 이렇게 현명한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내후년에 좋아질 그런 부동산의 종목은 뭐냐, 지역은 뭐냐 이런 부분을 좀 파고든다면 그게 더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맞아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다 좋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꼽을 만한 지역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 연결할 거고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먼저 안내해드리고 올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그리고 재테크 전략자 드립니다. 10월 25일 토요일, 27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로 지금 전화 주고 계시죠?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러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이 됐을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예. 어떤 거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예, 네, 용인 죽전이에요. 예. 예, 이제 그곳하고, 네. 또 이제 일단 갖고 보유 중에 있는데, 전세를 화성, 네. 동탄에 이제 예당마을이라고 해서, 예, 거기에 이제 하나를 보유 중에서 전세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예. 예, 그 두 곳 중에, 예, 이제 일단은, 먼저 팔아야 되는 순서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탄신 그 죽전 아파트인데, 네. 예, 일단 이제 앞으로 시세라든지 전망, 이 예. 가치가 어느 쪽에 더 있을지에 따라서 어느 곳을 먼저, 예, 그러니까 해야 되는지, 처분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두 개 가지고 계신 그 부동산을 다 매도할 의향은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처분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두 곳 다. 시청자님,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네네, 맞습니다.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네. 동탄은 뭐 아파트인가요? 네네. 어떤 그 아파트 이름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우 프로쇼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네네. 예,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요. 네. 예, 대표님 전화 네,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아파트 두 채를 갖고 계신데 하나는 죽전에 있는 한신 아파트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동탄 아파트는 지금 뭐 임대를 놓고 계시고. 네네. 자, 일단 둘 중에 조금 그래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좀 팔면 어떠냐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거냐?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가치가 네. 또 어느 쪽이 조금 더 전반 가치가 있을지.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첫 번째는요. 네. 공급량이에요. 네. 그래서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다면 많은 분들이 살라고 하겠죠. 네. 자, 우선 동탄으로 가볼게요. 네. 자, 동탄 같은 경우 이렇게 입지가 사실 동탄 신도시 한다면요.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주거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괜찮다라는 어떤 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인근에 뭐 삼성 단지도 그렇지만 인근에 네. 크고 작은 그 지방 산업 단지라든지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서울에서 출퇴근 수요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동탄 입지는 좋은 반면에 네네. 걱정이 되는 건 그거예요. 이기 동탄 신도시가 지금 나타나면서요. 네네. 많은 분들이 집은 사지 않고 네. 이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뿐이 아닙니다. 지금 병점이라든지 또 네네. 오산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어떤 주택에 대한 수요자, 즉 전세 네. 수요자가 됐든 매매 수요자가 됐든 이런 분들이 공급이 희소 가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지금 가장 전세 금액이 많이 치솟고 전세 비율이 높은 곳이 이 네. 동탄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주택에 대한 부분은 내가 집을 사느냐, 구입을 하느냐, 아니면 거주를 하느냐인데 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전세 금액이 높으면 조금 돈 더 보태면은 매매로 좀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 부동산 정책이 이런 식으로 좀 자꾸 유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문제는 동탄 이기 신도시가 나타난다면 네. 오히려 전세금도 분산이 돼요. 전세 수요자가 떠난다는 거죠. 새 그렇죠. 아파트로. 그리고 거래는 더더욱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지금 부동산 그나마 거래가 없다가 조금 거래도 트이고 하는 정도일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네. 워낙 거래가 많이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조금만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동탄은 빠져나오시는 게 정답이다예요.
여기 추천은 네. 예, 여기보다 지금 어떤 전세 비율이 높은데도 이 근처에 더 많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 자, 죽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가치를 봤을 때도 앞으로의 가치라는 게 그래요. 이런 수도권에서 자리하고 있는 게 네. 신축하고 신축 이상의 또 10년 이상 된 아파트하고 가격 네네. 편차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탄 일기 신도시에 대한 구입, 구매력 같은 경우 점점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파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죽전인데요. 죽전 같은 경우 이 한신 아파트 98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라면은 네네.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돼. 조금 가져갈 필요는 있다. 우선 거주를 지금 하고 계시고 네. 내년, 내후년 들어서는 지금 일단 정자역까지 연장이 돼 있는 네. 신분당선이 네네. 미금리를 통해서 이렇게 수지 쪽으로 해서 광교로 나갈 예정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 정확하게 몇 년도인가요? 어디에 가요? 2016년도예요. 16년도. 예, 신분당선 개통이. 네, 네. 자, 근데 그렇게 여건이 따졌을 때 네.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 또 강남 이남이라면 양재라든지 개포라든지 이런 수요자들이 점점 지금 아래쪽으로 해서 네네. 좀 판교라든지 정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거 실수요자들이 이제 몰림 현상이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정자라든지 판교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시세는 네네.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오히려 지금 반등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가격 차이가 이 정자역하고 정자역이 멀어질수록 점점 시세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라면은 이 그 수지 쪽이라든지요. 네. 이런 죽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격 반등에 대한 여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네. 만약에 신분당선의 개통에 의해서 네. 실제 수요자가 강남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미금이라든지 네. 또 이 수지를 통해서 이렇게 수요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요. 네. 여기 가격이 오를 뿐더러요. 네. 이 전세 수요자들이 일단은 매매로 전환되는 부분 중에서는 가장 여기가 핫하게 떠오를 지역이 되고요. 네, 죽전도 마찬가지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지금도 되게 교통이라든지 사는 그 환경이 상당히 좋거든요. 탄천인가에서.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좀 노후되긴 네. 했지만 네, 네. 거주 형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네. 죽전이란 곳이 오히려. 예,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년까지는 지켜가도 괜찮다예요. 아하. 그러면은 지금 그냥 그곳은 놔두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는 죽전집은 곳은 계속 전세- 거주를 하시고요. 동탄집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거기는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 선생님 두 곳 다 정리하고 분당을 매매하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오히려 역행하는 거죠. 아, 그건 안 좋은 건가요? 그거는 안 돼요. 오히려 아, 죽전에서 네. 거주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더 네. 비싼 돈을 두고 거주지를 옮길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 곳 다 처분을 하고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50평대를 구매하자라고 이제 하는데 좀 위험하겠죠? 나중에 매도할 때 큰 평수는 지금 큰 평수는 잘안 하지 되는- 마세요. 예. 대형 평형, 그리고 서울 네네. 중심부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도 네네.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죠. 특화된 네. 대형 평형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상위 대형 평형만 선호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기만 네. 특화되지 네. 작은 평형에서 대형 평형으로 전체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이런 단지 형태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가격이 오를 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럼- 거를 예, 하시는 그럼- 거는 맞지 예, 않습니다. 그럼 사실 앞으로 저희 그쪽 잘 아시잖아요. 그쪽에 혹시 뭐 재개발이라든지 주상복합이 세워질 위치로서는 제가 봤을 때 딱 그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아,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신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지금 2년까지는 거주. 가지고 가는 게 낫다. 예, 차라리 2년 언제든 동안은 있고 거주를 하는 하셔라요. 대로, 예, 큰 예. 평수로 가더라도 그게 낫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시청자님 궁금한 거 엄청 많으셨죠?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네, 언제든지 추후에도 더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 시청자 전화 연결은 네,
그 한 분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세미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세미나 얘기. 그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간단하게 어떤 얘기들 위주로 하고 계신지. 이렇게 시장이 궁금해요. 불안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도로 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꽉 막혀 있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이 소통이 원활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부분이 세미나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중에서 네네. 어느 종목, 어느 지역, 어느 부동산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갈아타기를 해놔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탐색하는 게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주일에 2번씩 저희가 무료로 이윤환 대표 세미나 개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 계속 전화 받는 거 알고 계시죠? 02-2077-6330번으로 계속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돈이 될 만한 매물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거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가이드 2부는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전해드리는 매물 정보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GH 미래로 부동산 연구소 이신숙 소장 나와 계시고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자, 우리 부동산계의 슈퍼맨이시죠. 양팔석 대표님부터 시작합니다. 대표님. 네, 서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서울시청이죠. 예, 시청 광화문을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3만 세대의 신도시가 서울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데 그 중심, 부가현 3구역 뉴타운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역시 저렴한 이 투자금을 앞세우고 계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이신숙 소장님의 매물도 궁금합니다. 오늘 어떻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매모드급 호재가 굉장히 많은 송파구 석천동 매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 지금 그 교통망이 아주 뛰어난 지역 중구 신당동 투룸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가볼게요. 하나씩 이제 열어봐야 될 텐데요. 석촌동 먼저 가볼래요. 이 지역 매물 정보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석촌동 매물 이신숙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소장님, 이것도요. 추천 포인트 오늘도 먼저 출발해 볼까요? 네, 여기는 지금 대규모의 그 개발 계획의 직접적인 수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 롯데타워가 있고 지금 가장 요즘에 핫 이슈였던 한전 부지 이전에 따른 거기 대규모 개발이 지금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추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9호선을 개통했을 시 초역세권으로서 상권이 형성이 되다 보면 지가 상승 또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탄탄한 임대 수요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대비해서 여기는 높은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입니다. 여기 9호선 개통하면 바로 수혜를 얻을 만한 지역에 있는 매물이라고 들었어요.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 지역이요? 네, 지금은 8호선 석촌역에서 도보로 10분입니다. 네네. 하지만 내년에 9호선이
개통이 됐을 시 별명 사거리역에서 그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한 그 2015년 9호선 개통이 됐을 때 도보로 5분 거리다 보니까 초역세권 매물되는 것이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만 향후에는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한 상권 확장으로 인해서 준주거나 삼정으로 주거가 종상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통해서 강남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강 고수부지라든가 탄천 그리고 속초노수 올림픽 공원까지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한 그 롯데월드라든지 가락시장, 이마트가 인접해 있어서 편의시설 또한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재들 봐야죠. 이 지역 하면 제2롯데월드 이거 얘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곳은 굉장히 호재가 많아서 그 호재를 다 시간 관계상 나열을 할 수는 없어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불가능하고요. 키워드 중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2 롯데월드가 완공이 됐을 시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23,000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연간 1억 명 이상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요즘 핫 이슈였던 한전부지 이전이 현대자동차가 매입을 해서 9월 26일 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국제 업무 복합지구 개발로 랜드마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여기에 있는 현대자동차는 요즘에 굉장히 사업을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도보로 지금 10분 이내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접근성을 둘 수 있겠고요. 또한 이외에도 잠실 관광특구지구라던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던가 가든파이브라던가 또 문종 법조단지 및 미래형 첨단 업무지구 조성지구라던가 그리고 9호선이 2015년에 개통이 되면서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인원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이 많은 유입 인구로 인해서 상권이 확장되고 그렇다 보면은 자연히 집가는 상승되면서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 건물이 궁금해요. 이제 내년 초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인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 밖의 특징들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5층 중에 3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큰 거실과 방 2개 그리고 욕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3베이입니다. 3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채광이 얼마만큼 뛰어나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남향으로 해서 채광과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안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브랜드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부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주차 공간으로 세대당 100%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CCTV는 물론 설치돼 있습니다. 네. 정남향. 요즘은 좀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집 볼 때 매번 3베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건물 그런 구조 가지고 있고요. 이제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서 보니까 실제 투자 금액을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던데 매매 가격 좀 점검해 주시죠. 네, 매매 가격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 2억 1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랬을 시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임대 수익을 나눠 논하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3천에 90만 원입니다. 3천에 90만 원일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하세요. 그랬을 경우에 1억 7천만 원이 대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월세 시는 초기 투자금 5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요즘 절이기 때문에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연 9% 이상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물론 기대감이 크지만 무엇이든지 이 투자로서 접근을 하려면 유의할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들 좀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금 현재 이제 뭐라 그럴까 실제 투자 금액이 작고 장점이 많다 보니까 지금 5분 거리 아니냐 그러는데 부동산은 미래의 가치를 두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10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내년에가 배명사거리에서 5분이라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했습니다.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번째 매물은 양팔석 대표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부가현 뉴타운 3구역으로 여러분들 안내합니다. 부가현 뉴타운 3구역 단독주택이에요. 2, 5호선 충정로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층으로 구성된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 볼게요.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4천만 원 예상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 가지고 오셨을까요, 대표님? 네, 3,500만 원입니다. 저렴한 금매물이다 보니까 싸다 이것입니다. 왜 싸냐?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그럼 입주권이 안 나오냐? 이건 100% 입주권이 확보된, 그것도 24평형이 확보된 매물이냐를 말씀드리고요. 토지 사용료 1년에 90만 원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부담이 없는 그야말로 싼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두 가지 유의하십시오.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있는 매물치고는 사실은 소액 투자 어렵죠. 그런데 이 이주와 철거가 진행 곧 임박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가치가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주가 시작이 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무이자 이주비가 5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전세금 4천만 원 내주게 되면 1천만 원이 회수되죠. 그렇다면 그때 가면 내년서부터는요, 실투자가 2,500이 아니고 3,500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자, 이 아현 3구역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이 부가현 현재 아현 3구역이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평형 매매가가 5억 5천만 원, 전세가가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뒤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매물은요, 실제 24평형을 내가 매수하기 위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은 4억 8천만 원 정도. 그렇다면 시세 차익은 7천만 원 이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3,500만 원. 내년에는 2,500만 원 들어가서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가현 뉴타운 3구역 매물 점검하고 있거든요. 뭐 뉴타운 구역 좋은 거 알고 있지만 이거 몇 구역 나누다 보니까 이게 어디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점검해 볼게요. 입지 여건 좀 구체적으로 봐주시죠. 자, 부가현 3구역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서울의 중심이 서울시청이죠. 전철역 한정거장만 오시면 닿는 곳이 충정로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아현역에 걸쳐서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4,600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정거장에 걸쳐서 있는 이 지역인데요. 도보로 현재 충정로역에서는 도보로 약 한 2, 3분, 아현역에서는 걸어서 약 한 5, 6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을 포함하게 되면 33,000세대 신도시급입니다. 그것도 서울의 심장부인 시청 바로 옆에 신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매우 큰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는 명문 대학군들이 포진하고 있죠. 연대, 이대, 서강대, 그다음에 홍대, 경기대 등이 있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들이 더더욱 높고, 서울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여의도와 서울의 사대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최적의 입지와 더불어 뒷면에는요, 안산이라는 풍부한 자연공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주거의 1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타운 3구역. 그 뉴타운 지역의 궁금증은 그거잖아요. 개발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매번 이 지역 볼 때마다 관리 처분 인가 준비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곤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또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여기 부가현 뉴타운 3구역에는 어떻게냐? 4,602세대로 이루어지는 관리처분 인가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사업 시행 인가서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가장 어려운데 여기는 이미 감정평가 금액이 다 나왔고요. 이제 이주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제 철거가 진행이 되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통해서 바로 내 아파트의 동호수가 정해지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겠는데요. 여기는 35층 규모의 약 20개 동 정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규모 4,600세대로 이루어지고, GS 자이 아파트와 더불어 롯데캐슬, 여기는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시공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머드급이고요. 이 안에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또 단지 안에 마을버스까지 다녀야 될 만큼,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여기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입주가 되는 그런 매머드급 대단지에 입지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을 해서요, 개발 호재 같은 것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뭘 들 수가 있을까요? 개발 호재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 필요 없냐면
이 자체로도 개발 호재죠. 풍부한 개발 호재 더 이상이 어떻게 있습니까? 33,000세대의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더 이상 무슨 개발 호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 2030 서울 플랜의 근거에 보면은요, 서울이 이제 3도심으로 축이 바뀌죠. 그랬을 때 3도심인 구도심과 여의도 영등포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주거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가장 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상암 DMC, 합정, 용산, 서울역 기존의 4대문을 전부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반경 4, 5km 내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적인 측면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저렴한 투자금을 외주셨어요. 매매 가격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요. 가격 정말 재개발은 투자가 어렵지요. 그렇지만은요, 관리처분 인가 단계라 그러면 이미 전체 산 능선의 8부 능선을 돌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돼 있다. 그리고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매가는 불과 7,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4천만 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3,500만 원 투자로 가능해요. 내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은 무이자 이주비 최소 이주비 5천만 원을 받게 되면은 전세금 4천만 원 빼주면 또 1,000만 원이 남죠. 그러면 1,000만 원의 회수가 되니까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실투자비는 불과 2,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500만 원으로 4년 뒤에 25평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높은 시세 차익. 자, 주변 시세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현상구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데 24평형 매매가 5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만 해도 4억 3천만 원인데 여기 있는 매물 자체는 4억 8천만 원에 내가 모두가 들어가는 총 금액이 4억 8천만 원일 때 시세 차익은 이미 7천만 원. 자, 높은 시세 차익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재개발 물건이라는 것이 참 투자하기 어려워요. 어렵고 분명 미래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그만큼 또 선뜻 손이 좀 쉽게 나가지는 않는 이제 매물이기도 할 텐데요. 유의할 점이 있다면 뭘 꼽을 수가 있을까요? 재개발에서는 항상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안전성, 환금성, 수익성을 따지셔야 되는데 먼저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실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은요, 사업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10년에서 15년에 걸치는 장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것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8분 능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미 확인이 됐다. 더구나 부가현 상구역 같은 경우는요, 단지가 매우 큽니다. 아현과 부가현 뉴턴을 포함해서 가장 큰 단지가 바로 이 부가현 3구역입니다. 4,600세대이기 때문에요, 워낙 크죠. 덩치가 크면 속도가 느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중간에 걸림돌이 한둘 있다면은 제가 예상하는 4년, 5년 뒤 입주가 아니고 약 6개월 정도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빼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유의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3구역에 있는 단독주택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마지막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신당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5, 6호선 청구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매매 금액 볼게요.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2억 3,3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예상하고요. 1억 5,300만 원 대출 가능해서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신숙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소장님, 어떤 것들 저희가 유념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추천 포인트는요, 뛰어난 교통망을 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2, 3, 4, 5, 6호선까지 5개 노선이 전부가 이쪽에서 환승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거대 상권의 수혜지를 들 수 있겠고요. 높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국대의 그 대학 수요와 또한 그 주변에 거대 상권의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실이 없기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아주 걱정이 한 개도 없고요. 또한 분양을 받았을 시 임대까지 맞춰드리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한 자체적
만약에 이쪽에가 지금 슬럼화가 돼서 점차적으로 재개발이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이 예정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물건이고, 또한 입지 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그렇게 확정이 됐을 시 큰 폭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공실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일 텐데 입지적인 작전들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개 노선이 2, 3, 4, 5, 6호선 5개 노선이 다 환승 역세권이 이 매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청구역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요. 약수역은 도보로 5분입니다. 신당이나 동대문이 나는 도보로 한 10분이고요. 서울 도심권이나 남산 터널을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동대문 상권이 상주 인원만 4만 명입니다. 여기에 명동, 종로, 그다음에 이태원까지도 거대 상권 이용이 아주 탁월하고요. 상권의 근무 인력뿐만이 아니라 동대와 접근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대학 임차 수요까지도 확보가 돼 있고요. 자연시설로는 남산공원이라던가 남산 성곽길, 그리고 장충당 공원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문화시설을 들자면 서울 국립극장이라던가 신라호텔, 장충 아트월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시킬 거. 그 개발 호재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 있습니까? 이곳도 개발 호재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그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승 역세권이기 때문에 동대문이라든가 신당, 청구가 모두 고밀도 역세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그 주변이 주택가가 슬럼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로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입지 규제 최소지구 선정 1순위가 신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구도심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입지 규제 최소지구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게 지정이 됐을 시는 기존의 획일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건축물을 층수라던가 이런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기반 시설을 완화해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특히 구도심인 신당이나 청구 역세권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 지구로 선정될 것이라는 여론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본 매물주는 만약에 이게 된다라면 엄청난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이고요. 또한 이곳은 철마다 매물이 없어서 굉장히 입주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전쟁을 치르는 지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가 강남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 1번지 중구의 의료관광 특구로의 지정입니다. 2017년까지 의료관광 기반 조성 시설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의료관광 사업 및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을 시 2017년까지 약 800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요. 약 5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의료 관광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라 보면 한 2천억에 달하는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 신당이 이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매물 특징 이제 점검하러 갈게요. 보니까 내년 1월에 이제 준공이 완료되는 건물이고요. 투룸으로 구성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 갖고 있을까요? 네, 5층 중에 4층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정남향이에요, 이쪽도. 그래서 개방감과 체감이 굉장히 좋고요. 분양 면적이 16평입니다. 큰 거실과 방 2개,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랜드 내장재를 이용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외부는 대리석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에는 추가되는 부분이 에어컨과 세탁기가 옵션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유명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 공법으로 해줄 예정이고요. 방범 CCTV는 물론이거니와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주차가 100%가 가능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남아 있잖아요. 가격은 어느 정도면 이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격이 선분양이다 보니까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매매가 2억 3,300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물건이 없어서 날린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는 2억 1,00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지 투자금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2,3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을 원하실 경우에는 3,000에 9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십시오. 대출 금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실투자금 5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요즘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저리기 때문에 활용하실 경우에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실수익이 9% 이상이 예상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추합니다. 네. 물론 강추하는 매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이것은 좀 유의해보고 좀 선택하라 이런 조언도 듣고 싶어요. 네. 이쪽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교통망이 뛰어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유의하실 부분은 다른 거 부분은 모든 거가 괜찮은데 재개발 예정지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이곳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청구역 주변에 주택이 슬럼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2,300만 원을 투자를 하실 경우에 나중에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현재 급여가 진행이 됐으면은 이 가격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묻어두시는 거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투자하십시오. 네, 마지막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방송에서 못다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팔석 대표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안내 좀 해드릴게요.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재무 설계 해드려요.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4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매물 정보 2077-6391번으로 방송 이후에도 전해주시면 매물 정보 얻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GH 미래로 부동산 연구소 이신숙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월요일 순서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